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게 지금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꼭지점을 표현을 하는 식이 이 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어떤 한 그래프를 표현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그럼 이것을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을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그래프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것은 이 x의 제곱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런 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바꾸려면 이 가로 안에 것을 풀면 되는 거지. 자, 풀어봅시다. 그럼 y는 이 가로 안에 게 보면 a로 묶어져 있어서 가로 안에 걸 풀면 되지. 그쵸? 그러면 a-b라는 이것과 비슷하잖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지든지, 또 중요하게 변환시키는 게 있었죠. a 마이너스 b였으니까 a 플러스 b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4ab라는 것을 해줬단 말이야. 그렇죠? 기억나죠? 이렇게 바꾸게 되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볼게요. a 가로 안에 이것을 풀면 a의 제곱, a가 x구나.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여기서 2차항, 1차항 이것 자체가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1차항, 이게 2차항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지죠. 근데 이게 다들 어려워. 어려워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워야 될 것은 없단 말이지. 외워도 이게 나중에 안 외워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일반형으로 식이 바뀔 수가 있겠구나 하고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일반적인 식을 이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야. 자, 이거는 지울게요. 지우고,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는 이 a가, 2차항의 개수가 a가 1일 때와 a가 1이 아닐 때가 있었지. 그쵸? 1일 때는 이 b의 1차항의 개수인 b의 절반의 제곱이 c였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1이 아닐 경우, 2나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이렇게 a가 나타났을 때는 b의 제곱, 이 b를 얘기하는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되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식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더 쉽겠죠. 왜냐하면 a를 가로를 쳐서 밖으로 빼면 되니까.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1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방법을 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것 같은 경우 봅시다. a를 빼봅시다. y는 a를 빼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 Q가 여기 밖에 나와 있지. 그쵸? 그래서 이 C도 상수항이니까 C를 따로 빼놓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쵸? 이것만 보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놈을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1차 항의 개수의 A분의 B죠.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여기다가 이 가로 안에다가 넣는 거야. 가로 안에다가. 그러면 가로 안에다가 넣게 되면 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지. 이 플러스를 하나를 이제 넣는 건데 없잖아.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넣었으면 이거와 똑같은 것을 빼주면 되잖아. 예를 들자면 이거라는 거죠. y는 ax야.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얼마를 내가 해줬어. 여기서 이렇게 이 등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ax 플러스 1을 해준 거야. 그럼 이 등식은 이거하고 같지가 않지. 그러면 똑같이 내가 마이너스 1을 하나 해주면 이거하고 사라지니까 이 등식이 성립이 되겠죠. 이 식이 똑같으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자 넣었다가 뺐다가 합시다. 넣었다 여기다가 이 가로 안에다가 넣었다 뺐다가 하는 거야.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느냐. a에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니까 a분의 bx에다가 여기다가 무엇을 해주고 또 똑같은 것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플러스 c. 자, 그럼 똑같죠. 그럼 여기에 적당한 수가 어떤 수로 우리가 집어넣을까? 그것이 우리가 결정을 판단을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얘기를 한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이 1차항의 개수인 이 식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식에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여기다 해주면 되죠. 넣었다가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이것을 절반의 제곱이면 2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2a분의 b의 제곱을 여기다 넣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2차 항에서부터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자, 이것은 나중에 이 상수항으로 넘겨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이걸 가지고 해보자. 이걸 하게 되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겠지. 그쵸? 이거 여기까지만. 그쵸? 이렇게 되었다가 이놈은 가로 안이니까 이렇게 a가 가로 안이잖아. 여기서 a를 여기다 붙여주고 이렇게 가로를 치주는 거지. 그쵸? 제곱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놈은 a하고 분배가 돼가지고 가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식에다가 뒤에 상수항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니까 A에다가 가로를 칠까? 가로를 안 쳐도 되겠죠. 2A의 절반의 제곱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봅시다. 이것을 계산하면 이게 이 제곱을 풀면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가 A가 있으니까 약분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놈만 계산하면 4A분의 B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계산이 돼서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자. 이것도 나중에 되면 상수항이란 말이야. 상수항을 두 개를 더 해보자고. 이렇게 계산. 그럼 C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 자, C라는 놈이면 이거하고 같은 거죠. 3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분의 1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2a라는 것을 내가 넣어가지고 이놈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거 3이라는 것을 표현하면 2a로 생각하면 2a분의 2a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약분돼서 결국은 3이 되잖아. 그 얘기거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C는 4a를 분모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4a분의 4ac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왜? 4a라는 것으로 통분이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이렇다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c가 되겠지. 그쵸?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y는 a에 x 마이너스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 그쵸? 자,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죠? 가로로 a가 있고 가로에다가 제곱,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상수항이 되겠지. q가 되겠지. 그렇죠? 이게 p가 됐고. 그러면 이 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꼭지점이 나오죠. 이 꼭지점이 이거잖아, 이거. 꼭지점이 이건데 이게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꼭지점의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것이고, 꼭지점이 y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되지. 자, 여기서 a, b, c라는 것은 이 개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 이 식만 보고는 꼭지점을 찾을 수가 없었지. 그렇죠? 탁 드러난 게 없었잖아.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꼭지점이 되더라 하는 것인데, 이 꼭지점에서 이 y 값은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x 값이 정해졌잖아요. 찾았잖아. 그러면 이 x를 여기다 넣으면 y 값이 나오거든. 꼭지점이 좌표가 나온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x의 꼭지점이에요. x의 꼭지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 식과 이 식이 2차 함수 그래프 하나에 표현이 두 개, 모양이 두 개 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식은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별도의 식이 하나 또 했던 거예요. 근데 꼭지점이 왜 그러냐?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이 꼭지점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야. 함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 꼴로 바꾸는 거야. 그쵸? 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 꼭지점은 비록 알 수가 없으나, 알 수가 있었죠. 계산을 해서 꼭지점에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a와 b를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 대입을 하면 x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알 수가 있어서,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저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또 있겠죠.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이 식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봐요. x에다가 0을 넣으면 바로 y 값이 나오지. x에다가 0을 넣으면 이 x가 다 0이고 이 값이 나오지. 그럼 y 값이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
0, 이 y가 나올 건데, 이렇게 생긴 건데, 어떤 거예요? 이게 y 절편이지, 절편. 그쵸? 이 식을 보고 y 절편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저 식에서는 모르겠죠, 잘. y에다 0을 넣으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러면 x 절편만 알 수 있을까? y 절편만 알 수 있을까? x 절편도 알 수 있겠죠. x 절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x 절편이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한번 봐요. 어떤 건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해보자. x 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이 선에 걸리는 그래프의 점이겠죠. 그렇죠? 이 점이 x 절편이단 말이야. 그 말은 y가 0일 때 x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보자. y에다가 0을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것을 y를 0을 넣는 대신 이쪽에다 0을 해보자.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을 찾을 수가 있었죠. 2차 방정식의 목적이 x를 찾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x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라는 이 값은 바로 y가 0일 때이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x 절편이라는 얘기야. 그래프에서 보면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두 점이 될 거고 이렇게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점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근이 하나니까 완전 제곱식이겠죠.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y 절편 그리고 x 절편 절편들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했다고? 인수분해. 그렇죠? 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 그래서 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또 이게 이 식만 보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중근을 갖느냐 안 그러면 근이 두 개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중근을 갖는다는 건 x가 하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을 변형을 했을 때. 이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지는 조건이 우리가 한 번 더 상기를 하면 두 개가 나왔지. a가 1일 때와 a가 1이 아닐 때. 이랬을 때는 이 b의 절반의 제곱이 c였을 때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이 되지. 그러면 a가 1이 아닐 때, 2나 3일 때 아까 했 것처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지금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중근을 갖느냐, x 값이 하나냐, x 값이 두 개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프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점이 x축에 점이 두 개가 생기느냐, 중근이 생기느냐, 이것을 결정을 한다고. 그 어떤 식에서? 이 식에서